송정해수욕장이 서핑의 원조로 불리지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 레저존은 80m에 불과하고 수시로 밀려드는 해초와 쓰레기들이 명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면역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1호선 4만 명, 2호선은 2만 7천 명, 서면역 인근 버스 탑승객은 3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부산교육청 확인 결과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 3곳에서 재원생 명의로 등원 희망자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지난주 서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송정해수욕장의 모습 보도해드렸는데요. 해운대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서핑의 시작점인 송정해수욕장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파도를 즐기는 서핑. 찰나의 짜릿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해양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파도 드론 일수가 제일 많아요. 서핑 샵들이 있어가지고 편의시설이 좀 편하게 돼 있고. 송정은 부산을 끼고 대도시를 끼고 있는 바다면서 어느 바다에 비추어봐도 물도 깨끗하고 파도도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서핑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핑의 시작, 원조인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1996년 윈드서핑 선수였던 서미 씨는 송정에 처음으로 서핑숍을 열고 20년이 넘게 서핑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윈드서핑 하다가 서핑을 외국인이 송정에 와서 하는 걸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서핑을 혼자 윈드서핑 보드로 서핑을 하기 시작해가 매년 엄청난 숫자가 계속 불어났거든요. 서핑 문화를 최초로 만드는 만큼 모든 서퍼들의 본보기로 최고의 서핑 장소로 거듭나고. 송정해수욕장이 서핑하기 좋은 이유, 바로 봄, 여름에는 남서풍이 지나가고 가을, 겨울에는 북동풍이 지나가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4계절의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송정 바다는 북도 쪽에서부터 저기 물포 쪽까지 초급자분들부터 중급자 그리고 매니아층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파도가 4계절 내내 들어오는데 지금이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바다 수온은 한 계절, 반 계절 정도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서핑에 도전해봤습니다. 해변에서 기본 동작을 익힌 후 바로 실전에 돌입했습니다. 3번의 시도 만에 파도를 타는 서핑만의 매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10월 송정 가을 서핑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정말 수온도 딱 적당하고 파도도 참 서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정해수욕장은 4계절 서핑 메카로 성장하고 있지만 행정적 지원과 관리는 그 뒤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서핑협회의 교육과 렌탈 기록을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 평균 송정의 서핑 이용객은 22만 명에 달하며 개인 서퍼까지 더하면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 길이 1.2km의 송정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은 레저존으로 지정된 단 80m입니다. 군부대 전투수영 구간인 200m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과 서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레저존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년째 도돌이표입니다. 근데 그 구간이 너무 서퍼들한테는 좀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서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드라든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혔을 때 조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사실은 좀 높은 편이에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퍼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서핑을 하는 다른 바다의 상황은 어떨까? 요즘 서핑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서핑을 집중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양군의 모두 21개 해변 중 14곳에서 서핑을 하고 있었고 서핑숍만도 67곳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서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해양레저 특화지구 사업을
해수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22억 원을 투입해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부터 3일간 기존 행사를 양양 서핑 페스티벌로 규모를 키워 개최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 서핑 협회에서 제에서 이제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행정 지원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 원까지 협찬이나 뭐 기업 스폰이나 이런 거를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인비 2억하고 도비 2억하고 해서 4억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레저존의 구역도 달랐습니다. 죽도 서프 해변의 경우 80m의 송정과 반대로 오히려 물놀이 존이 10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핑 존이 점점 이렇게 많이 확장하는 추세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철만큼은 전체적으로 물놀이 구역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미 그 상당수의 이런 서핑샵이나 관련 업체들이 터잡고 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 지역의 그 상권을 형성하고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생활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어떤 협의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양보하고 아마. 서핑의 후발주자이지만 강원도 양양군은 민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서퍼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핑의 시초이자 메카인 송정해수욕장은 14년째 이어오고 있던 구청장배 서핑 대회조차 당초 계획대로 펼치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년째 이어온 해운대 구청장배 부산국제 서핑 페스티벌은 매년 9월이면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명성 있는 서핑 대회로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올해도 대회를 앞두고 참가 신청까지 받고 있었지만 단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한 규모 축소와 협찬 지원 제한 등으로 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게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인데 사실 뭐 서핑을 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지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회가 이번에 무산되기도 했거든요. 해운대구에서는 국제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회 개최를 서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의 사계절 안전대책과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잇따른 태풍으로 송정해수욕장에 해초 더미와 쓰레기가 밀려왔고 모래가 쓸려 내려가며 파묻혀 있던 각종 쓰레기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모래가 많이 유실되면서 이렇게 모래 속에 박혀있던 호수와 건축자재인 벽돌까지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덴사드도 모래 사이에 嵌혀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못한 서퍼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에 나섰지만 이를 밟고 서퍼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래가 많이 갈려 나가서 뭐 바위들 등 뭐 철근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상태예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 밑에까지 신경 쓰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다리를 다치고 발바닥이 다치고 무릎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방송에서도 지난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보도 이후 해운대구는 해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즉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처리를 하기로 결제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확보는 돼 있습니다. 11일 달에 대회를 한다 이라면은 서핑 구역, 그 구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음파 탐지를 활용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수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 외에 사계절 해수욕장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은 아직 7, 8월에 수영객 시스템에 딱 맞춰져 있고 나머지 다른 계절에는 그게 없어요. 관리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관도 사계절 내내 바다를 지키는 관리직이나 모든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객만 바라보는 시스템은 끝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해운대구에서 대대적인 대안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송정해수욕장을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해운대구는 송정해수욕장을 서핑 특구로서 육성하는 단계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송정해수욕장 정비 방안을 반영을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전투 수영장의 기능, 이것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또 우리 군화, 부산시도 함께 군과 잘 긴밀한 협조 속에 편하게 서로 눈치 안 보고 서핑을 즐기고 또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송정하면 서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해운대구.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핑비치 송정에 대한 고민과 지원, 그리고 체감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면역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부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승차 기준 연간 9억 명, 하루 평균 248만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버스의 경우 롯데백화점 서면역 이용객이 하루 평균 3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1호선 4만여 명, 2호선 2만 7천여 명으로 서면역 이용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안녕한 부산 만들기를 주제로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와 관계기관, 캠프지기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안녕 캠페인에 대한 실천 과제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안녕 캠페인은 지역의 안전과 안부, 안심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시 자원봉사센터와 16개 구군 봉사센터에서 함께 추진합니다. 일전에 저희 부산방송에서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을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는 현실을 보도했었는데요. 실제로 마을 기업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시기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만큼 예산마저도 사라졌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선을 다듬고 말려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까지 나섰던 마을기업 남일인의 생선 가게입니다. 주민 30여 명이 1,900만 원을 출자해 협동조합으로 만든 마을기업이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당시 부산 지역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남일인의 생선 가게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마을기업 사업 지원이 종료된 2017년부터 수익이 나지 않자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침이 있거든요. 얇은 지침. 그래서 강제 사항은 없어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의 효과를 바랬지만 예산만 낭비된 셈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마을 기업은 사업성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마을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지역 마을 기업 사업이 시작된 2010년 6곳이던 마을 기업은 지원금이 중단되는 2012년부터 5곳의 마을 기업이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6곳의 마을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마을기업 사업에 선정돼 지원만 받고 사업을 다각화해 수입을 창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비라는 게 우리 국십이 50대 50이거든요. 국비 50, 10이 50으로 지원을 하는데 공모에 해서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되면 1차가 5천만 원, 2차가 3천, 3차가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3년 동안 1억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만 매년 새롭게 선정되는 마을 기업만 평균 10곳.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마을 기업 관리와 육성을 위한 기본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교육부가 불공정 사례로 간주해 금지한 추천서 관행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4일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 3곳에서 재원생 명의로 등원 희망자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를 이용해 원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 중 한 곳이라도 추천서를 받으면 추천서를 받지 않은 다른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3곳의 담당자를 보내 추천서를 원화 모집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추천서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상생협의회에는 노사민정 대표 10명이 참여해 25일 첫 회의에서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안에 대한 실천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도시철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버스 노선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영도구가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도구는 평생학습과 다행복교육지구, 도시재생을 묶은 평생학습 패키지 사업으로 2년 연속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사업 영역을 융합해 사회통합형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을 제공해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5일 오후 3시 UN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3시 30분 부서 꿈숲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전 10시 20분 지방분권 시민연대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2시 황희 도시공학 박사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이야기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9시 20분 구청장배 그라운 골프대회에 참석합니다. (10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25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오전 한때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내륙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